네, 기아 온라인 수업. 오늘은 심사고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치관계에 이어서 오늘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노트 준비하시고요. 공간도형 제목 쓰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듣고 있겠네요. 명절 잘 보냈나 모르겠네. 명절은 뭐 즐겁게 잘 놀았을 테니까 이제 다시 집중해서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막상 명절 지나니까 시험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공부 잘 하시면서 여기까지가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들어놓고 나중에 이제 시험 닥치면 또 시험 범위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 좀 복습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치 관계라는 걸 배웠는데 위치 관계는 총 세 종류가 있었고요. 그 앞에 배웠던 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다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따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식 뭐 이런 거 반영하지 말고 알려준 것만 그것 세상의 평면의 결정 조건은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라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결정 조건. 정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위치 관계인데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했던 게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했던 게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였습니다. 1번은 결정 조건, 2, 3, 4번은 위치 관계였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 각각이 몇 가지가 있는지 평면의 결정 조건 몇 가지라 했죠? 네 가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하나 써볼게요. 평면의 결정 조건 뭐 기억하라고요? 삼각대. 삼각대. 첫 번째 뭐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 첫 번째는 세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점. 그럼 두 번째는 세 점 중에 하나 연결한 거. 그러니까 한 직선과 한 점. 이게 이제 점으로 연결된 거고 나머지 3, 4번은 직선 두 개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직선인데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 첫 번째, 우선 위치 관계라는 건 항상 기본 존재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었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고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평행한 관계와 이렇게 틀어진 거. 꼬인위치라고 했죠. 평행한 관계, 그 다음에 꼬인위치. 또 기억해야 되는 건 한 점과 평행은 뭐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이죠. 그죠?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의 평면의 결정 조건이니까 얘는 평면 위에 있다. 얘는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꼬인 위치는 평면의 결정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평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간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의 결정 조건도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로 시작하라 했습니다. 평면이랑 만나는 케이스 뭐 있을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포함.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다 라는 게 기본이죠. 얘는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좀 구분을 하면 된다 그랬고 평면과 평면의 결정 조건은 그냥 심플하게 두 개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얘는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평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평면과 평면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만날 때 뭐가 생긴다? 교선이라는 게 생긴다. 직선과 직선 또는 직선과 평면에서 만나면 점이 생기지만 평면과 평면은 선이 생긴다. 그거를 이제 교선이라고 부르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됐나요? 지난 시간 요 내용 했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다. 우선 가지수 먼저.
평면의 결정 조건 4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3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3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2개. 평면의 결정 조건은 3점부터 시작해서 점 3개인 거랑 직선 2개인 거랑 구분해서 좀 외우시고, 직선과 직선은 위치 관계부터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시작을 하시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거 관련해서 111페이지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부터 풀 내용은 이제 증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증명 문제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텐데, 뭐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요 111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내용이. 다음 시간에 할 새로운 쌤과 수업할 뭐 삼수의 정리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수능에도 나올 법하고 학교 시험에 뭐 당연히 나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하는 증명 과정은 막 그렇게까지 막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니어서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그냥 아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캐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111페이지 예제 1번째 봅시다.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을 LM이라고 하고 두 직선 LM이 평행함을 보이시오. 문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옆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한번 하나 그려볼게요. 노트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 평면 두 개 그리는 거 알려줬죠. 평행사변형을 좀 그리라고요. 평행사변형을 근데 가능하면 좀 길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위아래에다가 길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로로 길게 그리면 돼요. 세로로 길게. 그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좀 할 때는 여기를 점점점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점점점점 이 부분이 점점점점이 되도록. 나머지 부분은 좀 진하게 다시 한번 칠해줄게요. 이런 식의 그림. 그 다음에 면이 만나니까 교선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림 먼저 표시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고요. 교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선을 각각 요거랑 얘를 L, 얘를 M 이렇게, 우리가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 선은 LMN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 그림 그렸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 그렸다 하고 안 그린 사람은 멈춰놓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요. 한번 보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이래요. 그죠? 알파, 베타가 평행.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평행이에요. 이거 쓰면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알파랑 베타랑 평행. 됐죠? 그 다음에 LM이라는 게 감마하고 만나는 교선이래요. 그러니까 LM은 그냥 교선 이렇게 씁시다. 간단하게 교선이랍니다. 그러면 결론 뭘 보여버려요? L하고 M이 평행함을 증명하래요. L하고 M이 요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이해되나요? 이거를 기어롭게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어요. 알파, 베타 평행하고 LM이 교선일 때 L하고 M이 평행한지 보여봐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show 뭐 이렇게 뭐 이런 방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를 쓰기 귀찮아서 이런 식의 기호를 좀 사용을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보여봐라 이런 뜻이 알파 베타가 평행이고 명제 작년에 배웠죠. 가정 결론 알파 베타가 평행이고 Lm이 교선이면 L하고 M이 평행함을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한번 해봅시다.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 문제예요. 증명 문제. PF 증명 문제. 근데요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앞으로 계속 문제 풀 거니까 요거 하나는 그냥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평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알파하고 베타는 평면과 평면이에요. 평면과 평면. 맞죠? 평행이라고 그랬어요. 평행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만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이니까 알파와 베타는 좀 더 유식하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집합 기억나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다시 쓰면 뭐 이런 뜻이죠. 알파 베타는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번 짧게 써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요. L은요. 알파 안에 있는 교선이에요.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교선이에요. 맞죠? L은요, 알파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또 M은요, 베타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L하고 M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L과 M의 교집합도 공집합이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고 벤다이어그램으로 대충 표시해보면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요. 베타라는 평면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나지 않아요. 근데 L은 알파 안에 있고요. M은 베타 안에 있어요. 그러면 L과 M도 당연히 안 만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L과 M은 만나지 않는 직선이어야 합니다. 따라오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서 L하고 M은요. 둘 다 직선이에요. 맞죠? 그럼 직선이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라야 돼요. 근데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총 몇 가지라고 했죠? 세상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이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봤더니 L과 M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한 점일까요? 평행일까요? 꼬인 위치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한 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점이 될 수가 없죠. 왜?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인 직선은 뭐밖에 없냐면 평행이거나 꼬인 위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L과 M은요, 평행이거나 또는 꼬인 위치가 돼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나 지금 뭐 보여주고 있죠? L과 M이 평행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근데 평행이거나 꼬인 위치다까지 나왔어요. 그럼 뭘 제거해야 돼요? 꼬인 위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뭐 하는지 좀 이해되나요? 그럼 보면 꼬인 위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행과 꼬인 위치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평행은 평면 위에 있어야 되고요. 꼬인 위치는 평면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보면 될까요? 이 두 직선이 평면 내에 존재한다는 걸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평행과 꼬인 위치의 차이는 평행은 평면의 결정 조건이기 때문에 평면 안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되죠? 평행한다면 그걸로 결정되는 평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평면 안에 두 직선이 있는데 그게 꼬인 위치일 수는 없어요. 이해돼요? 평면 안에 두 직선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평면 안에서는 한 점이거나 평행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꼬인 위치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봤더니요, 이 L과 M이 그러면 평면 안에 있으면 보여요. 어디에 있죠? 보이나요? 감마. 이 L과 M은요, 감마 안에 있어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평면 위라는 얘기예요. 한 평면 위. 그렇기 때문에 뭔 안 된다. 꼬인 위치는 안 되겠구나. 그럼 답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L과 M은 평행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그 쌤은 방금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써나갔잖아요. 쭉쭉쭉 써나갔잖아요. 원래 증명 문제 그렇게 풀진 않아요. 증명을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게 쫙 써요. 못 쓰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원래는 증명 거꾸로 가는 거예요. L과 M이 평행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근데 봤더니 평행하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네. 만나지 않으면 평행이거나 꼬인이치다는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중간중간을 추적해가면서 찾아낸 다음에 다시 다른 페이지에다 증명 과정 쭉 써야 이게 자연스러운 그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걸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요 과정을 한번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만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111페이지 문제 3번하고 그 뒤에 문제까지는 다 좀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다 오늘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울 동안 문제 3번 노트에 고민하고 계셔보세요. 그림 좀 그리고요. 이어서 111페이지 문제 3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다 그렸나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할 때, 이번에는 L하고요. 알파가 평행하대요. L이란 지정하고 알파랑 평면이 평행하답니다. 그때 직선 L을 포함하는 L은 베타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됐죠? 그때 평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 그러니까 M이라는 직선은 두 평면의 교선이에요.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 그랬죠. 이때 L하고 M이 평행함을 보이시오. 마찬가지로 L과 M이 평행함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해되나요? 문제는? 알파와 L이 평행하고요. L은 베타 안에 들어가 있고요. M은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은 알파와 베타의 교선. 됐죠? 이렇게 됐을 때 L하고 M이 평행함을 보이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아까랑 비슷해요. L하고 M이 평행하려면 한 점이 아니고 꼬인 위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도 그냥 한번 순서대로 쭉 해보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선 조건에 L하고 알파랑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직선하고 밑에 있는 평면하고 평행하대요. 그러면 바로 우리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안 만난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거만 써도 되는데 아직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라는 이 직선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댔죠? 알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M은 알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L하고 M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이것도 쓰지 말고 보면 지금 알파가 있고요. L이 있는데 얘랑 얘는 안 만나요. 맞죠? 알파라는 점과 L이라는 점들의 그 집합은 안 만나요. 근데 M은 이 알파 안에 있어요. 그럼 L하고 M 만날 수가 있어요? 못 만나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L하고 M은 평행이거나 꼬인 위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행이거나 꼬인 위치다. 아까랑 똑같죠? 직선과 직선, L하고 M은 직선이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한 점, 평행, 꼬인 위치가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한 점은 아닌 거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럼 뭐 남았어요? 평행과 꼬인 위치 남았어요. 됐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뭘 밝혀야 돼요? 평행을 밝혀야 되니까 꼬인 위치가 아닌 걸 체크하면 되죠. 꼬인 위치 아닌 거 아까 어떻게 체크했죠? 평행이랑 꼬인 위치의 차이는 평행이면 한 평면을 구성하고 꼬인 위치면 한 평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 L과 M은 어디 안에 있어요? 베타 안에 있죠. 평면 베타 안에 L과 M이 다 있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한 평면 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안 돼요? 꼬인 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L과 M은 평행이구나. 이해됩니까? 이것도 사실 크게 보면 기류법의 일환이에요. 기류법이 뭐였죠? 전제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지금 L과 M이 평행이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행이 아니라고 했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평행이 아닌 뭐랑 뭐 남아요? 한 점과 코이니치 남으니까. 한 점이 아닌 걸 밝히고 코이니치가 아닌 걸 밝히면 평행인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 넘어가서 또 112페이지 예제 2번도 해볼게요. 112페이지 예제 2번. 이것도 한번 그림 그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필이 없어서 분필 다 달아서 분필 좀 가져올 동안 또 이렇게 그림 한번 노트에 정리해서 해보고 있어요. 네, 이어서 112페이지 예제 2번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시작하세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고 알파의 평행은 서로 다른 직선 LM에 대해서 결정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가 평행함을 증명하시오. 봅시다. 천천히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요. 그 위에 없는 떠 있는 거죠. 평면이 있고 그 위에 떠 있는 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점을 지나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 LM 이거죠.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뭐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그러니까 평면이 있고 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어서 이 두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하나 또 결정이 돼요. 이해되죠? 그 평면에 의해서 그리고 이 LM이라는 직선은 각각 이 밑에 있는 평면과는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죠. 평행.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이걸로 결정되는 베타와 알파도 평행함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조건을 써보면 이런 거예요. P라는 점이요. 이 알파라는 평면에 없어요. 맞죠? 떠 있어요. 그 상태에서 L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는 이 밑에 있는 알파와 평행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LM에 의해서 베타가 결정이 돼요. 이해되죠? LM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 한 점에서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될 때 결과적으로 알파랑 베타라는 두 평면도 평행함을 보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밑에 평면이 하나 있고 여기 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거기를 지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은 이 밑에 있는 평면과 평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직선과 이 두 직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평면 베타랑 이 밑에 있는 평면 알파랑이 평행이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 이해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귀류법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귀류법.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귀류법이 뭐죠? 작년에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운 증명 방법이에요.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흑백 논리. 흑이 아니면 백이에요. 백 아니면 흑이에요. 맞죠? 그럼 얘가 백인 걸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흑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B인 걸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A가 아니면 무조건 B밖에 없으니까.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이고 백 아니면 흑이기 때문에 흑이 아니면 백인 거고 백이 아니면 흑인 거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이 결론이 평행하지 않다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귀류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가정을 할 때는 let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는데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랑 평행이 아니라고 let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평행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였죠?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건 평행하다라고 했죠. 평행하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만난다라는 얘기랑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인 거야. 얘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 얘랑 만난대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만난대요. 이해돼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평면 두 개가요. 만나면요. 뭐가 생겨야 돼요? 뭐죠? 교선. 교선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LM 썼으니까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노란색이. 그러면 n이라는 얘는 알파와 베타의 교집합, 그러니까 교선이 존재해요. 이렇게. 이거 n은 선입니다. 교선입니다. 교선이 존재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이 n이라는 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알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베타 안에도 들어있고요. 알파 안에도 들어있고요. 맞죠? 근데요, 생각해봐요. L하고요, M은요, 알파랑 안 만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L하고 M은 알파랑 평행하다 그랬잖아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L하고 M은요, 알파랑 안 만나요. 근데 알파 안에 뭐가 있냐면요, N이 있어요. 맞죠? 이 교선은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알파 안에 있어요. 근데 L하고 M은 알파 밖에 있어요. 그럼 L, M, N은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면 L, M하고 N은요, L, M과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N은 L과 만나지 않고요. N은 M과 만나지 않아요. 이해되죠? 직선과 위치관계 또 얘기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뭐죠?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한 평면 위에 있어요. 베타 안에. 이게 한 두 번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 N, L, M은 또 한 평면 안에 있어요. 이 베타라는 평면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뭐밖에 없어요. 꼬인 위치 안 되니까 N은 L하고 평행하고요. N은 M하고 평행해요. 맞죠? N하고 L은 만나지 않아요. 그럼 평행 꼬인 위치밖에 없는데 N, M, L이 모두 다 베타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셋은 전부 다 한 평면 위에 있어요. 그럼 꼬인 위치 안 되잖아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요? 평행밖에 안 남았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N이라는 직선하고요. L이 평행해요. N이라는 직선하고요. M이 평행해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랑 평행한 게 하나 있고 얘랑 또 다른 평행한 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두 개도 어떻게 돼야 되죠? 평행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L하고 M하고 평행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맞나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모순이라는 게 발생해요. 모순 뭐 보통 기호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순이 발생해요. 모순.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모순은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 얘기가 모순이에요. 왜 말이 안 되죠? 아까 L하고 M은 어떤다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애초에 가정을 그렇게 줬어요. 근데 이 귀류법으로 시작해봤더니 M하고 L은 평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단계 다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대우 기억나죠? 이 단계 거꾸로 오는 거 단계도 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첫 번째가 문제인 거죠. 뭐가 잘못됐다? 아, 평행이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결론. 그러면, 평행이 아니라고 한 게 잘못됐구나. 그럼 뭐다? 아, 두 개는 평행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귀류법이에요. 이해됩니까? 많이 어렵죠? 어려워요. 귀류법 어렵습니다. 증명 어렵고요. 귀류법 다시 얘기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해봤어요. 그랬더니 평행하지 않으면 교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교선은 N과 M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고 알파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랬다고 보니까 만나지 않으면 꼬인이치 평행인데 근데 얘는 한 평면 위에 있어서 꼬인이치는 안 되니까 평행되고 그럼 세 개가 다 평행이니까 나머지 두 개도 평행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모순 발생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평행하면 안 되잖아 모순 발생 그래서 결론 평행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평행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려워요. 이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문제 4번.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기류법 문제인데요. 좀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해볼게요. 문제도 읽어보면 평행한 도식선 LM이 있어요. L하고 M은 평행입니다. L하고 M은 평행이에요. 위에 게 아래 게 L이군요. 아래 게 L, 여기 M이에요. 요거 두 개 평행이에요. 그 상태에서 L은 L은 포함하고 M은 평행하지 않은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L은 알파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M은 알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해되죠? M하고 L은
L은 들어있는데 M은 들어있지 않은 평면이 있어요. 이때 그러면 이 평면과 직선도 평면과 L이 아니죠. M과 직선, M과 알파도 평행하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얘도 한번 증명해 봅시다. 문제 심플하죠.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밑에는 포함하고 위에는 포함하지 않는 평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평면과 위에 있는 직선도 평행해야 된다라는 문제. 이제 이해되죠? 얘도 어떻게 푸냐면 귀륙법으로 풀 겁니다. 귀륙법. 귀륙법이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해라. 결론을 부정하면 뭐예요? M하고 알파가 평행이 아니라고 하자. 되나요? 평행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평행이 아니란 얘기는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한 점에서 만난다, 포함된다, 만나지 않는다, 평행. 그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포함된다는 둘 다 만난다라는 결론이 있는 거니까 뭐가 있냐면요. P라는 애가 존재해요. M과 알파의 교점 P가 존재해야 됩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이 P는 M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어떤 만나는 점 P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근데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포함된다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거기 문제에 보니까 포함된다는 배제를 해놨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밖에 안 남은 거네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 모순을 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가 추가로 좀 따로 체크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L하고 M하고 평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으로 우리가 평면을 구성할 수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L과 M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 뭐 새롭게 만드는 거죠. 베타가 존재해요. 얘랑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베타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P라는 점이 들어가야 돼요. 요 방금 만들었던 점. 왜죠? P는 M과 알파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알파의 교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P는 직선 안에 들어있어요. P는 직선 안에 들어있어요. 맞죠? 근데 이 직선 M이 베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P, 여기 있는 P는 이렇게 만나는 이 P는 M 안에 들어있으니까 알파에도 있어야 되고 베타에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랑 교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 그럼 무슨 얘기죠?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있어요? 교선이 있어요. 알파, 베타의 교선이 존재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연결을 해보면 이런 연결이 또 돼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은요. P라는 점은 L 위의 점이 돼요. L. L이 뭐였냐면 알파, 베타의 교선이었어요. 교선. 왜죠? P라는 애는 알파하고 베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평면 두 개에 P라는 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평면 두 개가 만나요. 그럼 뭐가 생겨요? 교선이 생겨요. 그럼 이 만나는 점은요, 당연히 이 교선 안에 있겠죠. 평면 두 개가 만났더니 교선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안에 한 점, 여기 안에 한 점이 같이 가지고 있는 한 점이 있어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L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애가 있고 베타라는 평면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자체가 교선이에요. L. 근데 요 안에 전 P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P는 L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P라는 건 L과 M에 동시에 들어있어요. P라는 건 L과 M에 죄송합니다. 하나 정정. 교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L 자체가 그냥 교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L은
이제 베타라는 평면을 구성할 때 L로 구성했고 알파 안에 L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L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P라는 거는 L하고 M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에서 모순이 생기죠? L하고 M이 평행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생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어떻게 가는 거야? 거꾸로 타갔더니 뭐가 문제더라? M하고 알파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결론 뭐죠? 그래서 M하고 알파는 평행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렵죠? 비례법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 5번은 안 할 거예요. 문제 5번은 조금 억지스러운 증명이라 얘도 사실 좀 과해요. 너희들이 하기에는 좀 과한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도 한번 4번까지는 해봤고요. 5번은 좀 심하게 억지스러워서 5번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4번까지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어려워요. 증명 과정 많이 어려운데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증명 과정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뭐 이 과정이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한 번쯤 그냥 봐두는 수준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삼선 정리 들어갈 건데요. 삼선 정리 이제 새로운 쌤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올해 온라인으로도 길게 했는데 아무튼 쌤이랑 같이 수업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어, 강의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필요하면 찾아서 잘 참고해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